한국에서 제조업을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제조업의 성장성이 높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의 그래프가 둔화될 때쯤 이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네. 그때 팔아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네. 우리 저희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쯤이 그 성장률 그래프가 둔화되는 그 시기로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일단 딱 뭐 이렇게 상황을 딱 잘라서 하긴 어려우나 혹시나 성숙된 시장을 몇 퍼센트, 그러니까 뭐 이거 자동차 소비잖아요.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를 소비재로 보면 소비재가 보급률이 새로운 차종 판매한 거에 몇 퍼센트 정도면 성숙화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0%라고 하면 갈 길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가 전기차 판매 비중이 신차 대비 판매 비중이 13.5% 7% 정도 될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요? 아닙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글로벌 기준. 미국은 10%도 안 돼요. 9%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글로벌하게 17% 정도. 중국이 앞서 나가서 그렇습니까? 중국이 일단 크고요. 유럽도 보급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단 시작을 되게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놓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신차 대비 마켓시어가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30%도 아직 안 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성장률이 그렇군요. 꺾이지 않겠구나. 근데 2030년 가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숫자가 신차 판매 대비 50%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2030년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성숙한 시장을 넘어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아니면 전체 시장 보고 내가 성숙된 시장이 대충 어느 정도일까? 네.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부터 성장률이 완만해지겠구나. 그럼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셨던 보고서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띄워놓을 건데요. 이제 NCM, 3원계 배터리 생산 능력과 수요 그래프입니다. 2025년부터 생산 능력이 수요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한마디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니까 주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NCM 배터리 캐파하고 수요에 대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 기준인데 이거는 BNEF라고 해서 블룸버그 NEF라고 해서 그쪽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미국 시장에서 NCM 배터리 캐파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본 거죠. 그 차트만 보면 NCM 배터리는 남아도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렇죠. 겁니다. 2025년부터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네, 그래프 네. 보시면.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 NCM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 업체들의 계획에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2030까지 제시를 하지만 BNEF가 이제 체크한 거는 그 계획인 거죠. 네. 근데 완성차 업체에서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배터리 업체들은 그 캐파의 계획을 맞춰서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서 움직인다. 네, 그러면 결국은 NCM 캐파가 남아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맞춰서 따라가는 그림으로 해석하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CATL의 배터리 가격 인하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관련주도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인하는 좀 박리담의 전략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CATL,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가 먼저 나서서 가격 인하를 제안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CATL이 이렇게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따져보시면 제안한 대상이 딱 4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니오부터 리오토, 화웨이, 그 다음에 지커라는 이제 업체 4개인데 이 4개 업체는 전부 다 우리가 배터리 셀 중에서도 NCM 배터리만 쓰고 있는 업체이고 지금 현재로는 CATL 배터리만 100% 쓰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CATL이 제안한 거는 이들 업체한테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탄산 리튬이라고 배터리의 주요 재료이지 않습니까? 탄산 리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보다 절반 된 가격에 맞춰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 맞춰주게 되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탄산 리튬만 50%를 줄이는 효과가 CATL이 배터리 셀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을까를 따져봤어요. 네.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봤더니 셀 가격을 14% 정도 낮출 수 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이제 가격 인하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 4개 사이의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4개 사이의 작년 판매량이 40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총 1000만 대 좀 넘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에 해당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그 가격 인하 요건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4% 때문에 전체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할까? 라고 하면 딱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죠. 제가 걱정한 거는 이 업체들이 전부 다 NCM이라는 한국 업체가 하고 있는 NCM 배터리를 쓰고 있는 고객이고, 놀랍게도 22년 판매량이 21년보다 거의 2배 이상씩 성장한 기업입니다. 네. 그 고객사들이. 결국 이렇게 했을 때 CATL이 가격 인하 대신에 반대급부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향후 3년간 CATL의 배터리를 무조건 80% 이상 써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앞으로 100%씩 성장하는 고객이라고 봤을 때는 그 성장의 어떤 물량 증가, 배터리 구매량 증가는 다 CATL일 거예요. 그러니까 CATL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대신에 물량을 확실하게 잡는 효과가 될 것인데, 제가 걱정한 거는 그런 확대, 그 4개사 4%밖에 안 됐던 이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등에 업고 확대될 가능성이거든요. 점유율 확대. 그러면 점유율 확대는 어느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은 다른 완성차 업체한테 넘어갈 거예요. 어떨까요? 다른 완성차 업체는 CATL은 자기 고객만을 위해서 잘했구나, 애썼다, 이렇게 평가할까? 아니면 큰일 났다, 이제부터 3년이면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진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적어도 지금이야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하지만 계속 우상향의 그림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절반 가격에 맞춘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개 업체가 다 중국 업체인 거죠? 다 중국 업체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내용을 보고 좀 이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탄산 리튬 가격을 50% 뭐 깎아준다, 이거 자체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원재료 값에 그 배터리 값이 연동되도록 연동 가격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동할 때 따지는 그 탄산리튬 가격을 후려쳐 줄게,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산리튬 50% 깎는 그만큼은 CATL이 자기 수익성에서 깎아먹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자님의 뒷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당연히 CATL이 어떻게 리튬을 절반 가격에 소싱을, 이건 당연히 CATL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속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보고서에 다루지 못한 건데, CATL이 자기가 직접 리튬 광산을 지분 투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냐면 거기서 마진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거죠.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마진을 깎아버리는 거니까. 그 마진을 깎을 때의 가격 기준이 20만 위안, 지금 가격에 톤당 40만 위안이니까 딱 절반 가격에 맞춘 거예요. 얘네가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내가 갑자기 절반 가격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광산업체의 채산성을 따져봤더니 20만 위안이면 내가 그냥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물량을 다, 왜냐하면 CATL은 배터리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에 37%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4개사의 점유율이 아까 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묶어버리겠다. 내가 채산성을, 자기가 투자한 리튬 광산에 소싱하는 채산성을 낮추더라도.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미끼 상품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끼 상품인데 CATL로서는 정말 좋은 거죠. 그게 CATL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되게 큰 유인책인 건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다른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런 딜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업체들이 CATL처럼 광산의 채산성을 낮춰서 가면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뭐 회사들도,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리튬 광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CATL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 리튬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영내 내재화에 대한 또 피로도 커진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원자재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배터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사실 이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게 두 번째, 그게 연관돼 있어서 다행히 그게 뭐냐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 업체하고 계약 조건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CATL의 1분기 실적이 쇼크 나왔어요. 어닝 쇼크. 그 배경이기도 한데, CATL은 배터리 가격을 완성차 업체하고 계약할 때 애초에 아까 얘기했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서 가격 전가, 우리 원가 연동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원가 연동을 하지 않아요. 1년마다 협상할 때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원샷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우리가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가격 협상은 이제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업체들은 유럽이 이제 주요 고객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업체랑 협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의 주요 재료가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이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실제로 공급하는 시점의 판가에서 반영시켜 주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사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리튬 가격이나 리티켈 가격이 최근 2, 3년 동안 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게 16년, 18년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커머더티 버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으로부터 커머더티 버블이 일어나서 그때도 리튬 가격이 3, 4배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업체를 설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부터 이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배터리 공급을 못하니까 앞으로 메탈 가격, 그러니까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되면 완성차 너희 고객들은 나랑 공급 배터리를 갖고 갈 때 그분을 반영해줘. 그래서 이게 정말 매 분기 그게 연동이 돼요. 근데 한국 업체는 메탈 가격 변동에서 충격을 덜 받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중국은 어떤 때는 쇼크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질문이 한국 업체의 질문,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수익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이 한국의 질문이면 수익성 변동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되게 평탄하게 움직일 것 같아. 왜냐하면 정가를 해버리니까. 네,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100% 연동이에요. 셀 업체한테. 고민은 뭐냐면 이제부터 물량을 누가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에 민감하냐 안 하냐를 따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탈 가격 변동에다가 고정된 게 가공비란 게 있습니다. 네. 가공비가 흔히 양극재 업체들이 셀 업체한테 할 때 내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제품은 마진을 어느 정도 그 가이드를 요구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마진도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미온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공비가 모든 양극재 업체한테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공비가 높은 업체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얘네만 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국내에 모 회사가 NCA9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보다 가공비가 높아요. 얘네만 하니까. 근데 똑같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NCM622라는 제품을 하는 거는 거의 많은 업체들이 지금 많이 따라왔거든요. 거기는 가공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있다라고 보고 뭐 투자할 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그 전문적인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좀 천천히 보시면은 정말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투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온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난 장기 수주 플러스 이제 또 반대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주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중국 업체의 부상. 그래서 중국 업체가 한번 우리 떴을 때도 우리가 주가 한번 조정받았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있고 나서도 좀 앞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좀 불안감을 호소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2차 전지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되게 뜨겁습니다. 근데 뜨거운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결국 투자의 이유가 결국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는 어떤 가치 평가가 시장에서 동일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면 투자가 되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에 비해서 과하게 주는 때도 있고 너무 저평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거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비해서 되게 지금 되게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뭐 한국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분이 많다면 한국 2차 전지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비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뭐하고 비교하면 좋으냐면 중국 동일한 2차 전지 업체, 동종 업체, 그게 셀 업체가 됐든 예를 들어 CATL과 비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기타 한국 업체를 얘기하거나 양극재, 셴젠 다이나믹이라는 중국의 양극재 넘버원하고 한국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컬 비교해 보시면 딱 와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평가 기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중국이 훨씬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1년에 벌었던 중국 내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투자 리스크가 컸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로 코로나 때문에 도심 봉쇄, 그 다음에 시진핑 3기 집권 앞둔 여러 가지 투자 리스크로 자금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는 배경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한국의 2차 전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이익 성장성에 비해서는 중국보다 한국이 거의 70% 가까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저희 고민은 이 70%미 유지가 되려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좀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장기 투자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처럼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은 딱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전기차 수요가 한국의 주요 무대인 유럽이 정말 강하냐. 근데 지금 시그널들은, 신호들은 1월에 판매량이 5년 내에 처음으로 역성장의 시그널들을,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작년에 한국 2차전지가 너무 좋았던 것들이 하나가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 근데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높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 하나가 메탈가 급등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리튬 가격이 13주 동안 30% 빠졌습니다. 환율도 있었고. 네, 환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탈 가격이 빠지는 거는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건 시차를 두고 판가 하락을 이뤄줄 수밖에 없는데 3개월 내리 빠졌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거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IRA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초두에 이제 저희가 많이 나눴던 것처럼 중국이 진입은 생각도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진입이 확정적이 됐고, 이거 부분 최종 결론은 이제 3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재무부의 세부 지침, 얘네들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중국이 들어가네? 만약에 중국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벤트로서의 IRA는 한국의 프리미엄을 높게 줬었던 부분들이라면 그거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투자의 리스크는 어느 시점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냉철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라고 하지요. 네, 여러분들 어려운 투자 환경이지만 투자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